먼저 우리 신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장은 우리 콩팥이라죠. 그 생김새가 콩팥처럼 생겼기 때문에 강낭콩처럼 생겼기 때문에 콩팥이라 합니다. 신장의 그 사이즈는 길이가 10cm, 넓이는 5cm, 두께는 한 3cm, 그리고 한 개의 무게는 한 150g 정도 양쪽이 붙어 있죠. 이 신장 내부에는 100만 개 이상의 네프론이 밀집해 있는데 이것이 네프론 안에 사고체라 해서 모혈관이 잘 발달돼 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피를 거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요. 이 사고체에서 걸러진 수분과 노폐물은 이제 세뇨관을 통과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재흡수되고 또 내보낼 것은 이제 농축시켜서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거르는 요구하는 일을 합니다. 굉장한 일을 하죠. 그리고 99%는 다 다시 재흡수되어서 수분도 재흡수되고 쓸 수 있는 영양분도 다 재흡수됩니다. 그러나 이제 배출해야 될 노폐물들은 독소들은 다 배출해 버리죠. 그래서 한 1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신장의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거르고 피 속에 있는 모든 독소와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이게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입니다. 독소가 쌓이면 온갖 장기가 다 손상을 입고 특별히 제일 심각한 것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병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신장이 제기를 못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다음에 이 신장은 체내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하고 또 혈액과 체액의 전해질 농도 또 산성과 알칼리의 그 비율을 또 조절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인체 체액량의 조절과 또 레닌 호르몬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이 신장에서 합니다. 또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인체 칼슘 섭취를 돕는 일도 하고 또 적혈구 형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조혈 작용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우리는 조혈은 다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장도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어느 하나도 참 이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신장병의 종류는 이제 요로 감염, 염증이죠. 요도에 염증이 생기면 요도염,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 방광염. 이 염증이 치료가 안 되면 이제 나중에는 암으로 됩니다. 다음에 신우신염. 다음에 신장염은 요로 감염이 심해지면 신장염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신장염이란 사고체가 손상되어서 요독증이나 또 단백뇨,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참 무섭습니다. 다음에 신부전은 이제 신장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역할을 상실할 때 신부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몸 안의 수분량과 전해질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이 신부전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노폐물이 이제 제거되지 않고 우리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면 이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부전증은 특징이 사람들이 붓잖아요. 다 독이 막 빠지지 못하니까 몸이 막 붓습니다. 신부전 환자를 보면 얼굴이 퍼석퍼석합니다. 부어가지고. 그리고 점점 시커머집니다. 다음에 신장 결석은 이제 돌이 생기는 거죠. 칼슘, 옥살산, 요산 등 오줌의 성분이 결정화되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방광에 생기면 방광결석, 이런 결석이 생기죠. 저도 옛날에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요로결석이 생겼는데요. 제가 30대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저는 이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요. 두 이빨이요. 자동적으로 탁탁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제 그 레이저로 이거 깬다더라고요. 깼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늘 이제 우리 교우들을 방문하다가 제가 환자들 누워 있으니까 교인들이 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야, 그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늘 방문하다가 방문하는데 교인들이 막 다 와.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들이 아프면 열심히 방문 가야 되겠다. 근데 방문원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맥주를 잔뜩 마시고 들고 뛰면 이게 돌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맥주를 마실 수 없고 그래서 간 다음에 일요일 날 물을 잔뜩 마셨습니다. 아침에 잔뜩 마시고는 그 뽑혀 있는 거 다 뽑아버리고 위생병원에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산에 가지고 들고 뛰었습니다. 한참 뛰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워요. 물을 잔뜩 마셨으니까.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소변을 보니까 쨍그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레이저로 시술을 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물을 아주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을 적게 마셔도 결석이 생기고요. 다음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육식에 요산이 많기 때문에 결석이 생기고 또 아미노산, 단백질도 또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석이 됩니다. 신장 질환의 5단계를 보면 이게 사구체 여가율의 그 신장 기능에 따라서 90 이상이 되면 이거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구체 여가율이 60에서 89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사구체 여가율의 감소로 보고 다음에 경도의 감소, 그다음 30에서 59도 하면 중등도의 사구체 여가율 감소로 봅니다. 그러나 15에서 29가 된다 이러면 고도의 사구체 여가율 감소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15 이하다 이러면 투숙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될 신장 기능이 거의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요, 옛날에는 저는 신장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이든밸리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한 20년 동안 교회에서 이런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대했거든요. 근데 신장 환자는 거의 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작년부터 신장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신장이 그렇게 중요한 걸 처음 알았고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신장은 망가져가지고 몸에 정상이 일어날 때까지는 별로 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신 분들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장병의 증상은요, 첫 번째 이게 독소가 안 빠지니까 이 온몸이 퉁퉁 붓습니다. 작년에 왔죠. 작년에 그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당뇨병으로 시작했죠. 당뇨병이 안 잡히니까 이거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당뇨약이 신장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도 그 고대 병원 총책임자 직원이 한 4,000명인가 6,000명이 있다는 그 큰 병원의 총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게 당뇨가 이제 심해져서 이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온몸이 부었는데요. 퉁퉁 부어서 이제 온 거예요. 왜 왔는가? 이제 병원에서는 당신이 이제 투숙해야 된다 하니까 투숙의 길이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투숙하면요, 그때부터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고 또 투숙해서 병이 나오면 괜찮은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숙하면 일주일에 2번, 3번 하죠. 보통 3번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걸립니다. 투숙하고 난 다음에는요, 전해질도 다 빠지고 다 미네랄도 다 피를 그릴 때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촥 쳐져버려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고 와서 이렇게 축 늘어지니 그야말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야, 신장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약물이란 약물은 다 끊으십시오. 고혈압, 당뇨, 약 무엇이든지. 대부분의요,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다른 병으로 그 병 고친다고 약을 먹다가 약을 계속 먹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신장입니다. 모든 항생제는 아니지만 항생제의 대부분이 무엇을 망가뜨리냐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변조시 통증을 느끼고 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또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안 되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다음에 늑골 아래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또 소변 색깔이 포도 색깔이든 아니면 갈색이 되든 그렇게 붓게 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20 내지 30%는 회복이 안 되고 정상이 악화되는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신장병의 원인을 이제 추적해 보니까요, 신장병의 원인이 뭐냐면 고혈압입니다. 여러분이 혈압을 관리를 안 하시면 그 혈압이 결국엔 높으면 신장의 사구체 혈압이 가해지면서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신장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순서가 지금 잘못됐는데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이 이 만성신장병,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46%나 대부분의 만성신장병이요, 당뇨병으로부터 이제 점점 발전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당뇨, 고혈압 이것을 그냥 약만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약을 안 먹고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관리하십시오. 그 관리법을 이곳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약물 남용입니다. 대부분 신장 환자는요, 처음부터 신장이 나빠진 것이 아니고 다른 병 때문에 약을 먹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약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은요, 여러분의 그 정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열이 난다? 그럼 해열제. 또 진통이 있다? 진통제. 그 순간에 진통을 먹게 해주지만 왜 진통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정상만 치료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은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면 약은 점점점 증가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단순한 병으로 왔다가 근본을 치료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게 되면 이 약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장기가 망가져. 그래서 당신 순환기과에 가보십시오 하면 또 순환기에서 진찰한 다음에 또 약을 처방해줘. 그러면 이 천연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분은 그냥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약을 신뢰한단 말입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낫겠지. 또 약을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이 약인 그 정상만 완화할 뿐이지 또 이 약이 또 다른 장기에 부담을 주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은 간단한 거로 갔다가 나중에 2년 만에 약이 16가지, 17가지 정도로 쫙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남용은 특별히 신장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가면역질환, 루퍼스가 신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에 세균 감염, 결석, 전리선 비대, 또 간염, 결핵 이런 것도 신장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기 신부전증의 원인 내 대표적인 것을 이제 뽑아보니까 이 당뇨병이 42.5%를 차지했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42.5%는 당뇨병으로 해서 말기 신부전 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 16.2%, 또 만성 사구체 신염이 13.7%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도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걸 가볍게 보지만 아주 위험한 병이라는 사실을 또 이곳에서 참 당뇨병 환자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분이 오시냐면요,
올 총각, 작년이네요. 작년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한 40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당뇨로 발목을 잘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치킨 좋아하고 이런 당뇨병 환자로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즐기는 분인 거라.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당뇨가 너무 심하니까요. 잘랐는데도 또 거기 보면 또 골마가지고 점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서운 병이다 하는 걸 느끼고, 또 마른 당뇨 환자,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당뇨 환자도 보니까 아주 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건강은 일단 여러분이 병이 나고 난 다음에 그걸 치료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치료는 되기는 되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요, 훨씬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이든밸리 천년치유 센터를요, 이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천년치유 건강생활교육원으로.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교육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는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교육받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장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약물 세 가지를 보면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가 신장을 아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해열 진통제는 진통 억제 효과가 있는 약과, 예를 들면 타이레놀 뭐 이런 거 있죠. 진통 억제 효과 플러스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진통 억제만 있는 게 있고 진통과 소염을 다 함께 잡아주는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는데 둘 다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염 진통제 성분이 통증을 발생시키는 프로스타글라딘의 체내 합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적해주는데, 문제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이 성분이 신장에서는 혈관 이완을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먹으면 프로스타글라딘의 이 역할을 억제해버리니까 신장 기능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원리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진통은 해주는데 그 진통 때문에 우리 몸에 작용을 어떤 것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 진통제를 억제해버리면 억제되는 것 때문에 대사에서 필요한 것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신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효과까지 억제되어서 만성 콩팥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장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감염이나 세균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품이죠. 일부 항생제는 신장의 요새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미노글로코사이드계의 항생제로서 그 항생제 종류가 쭉 있죠. 아미카신, 켄타마이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신장에 독성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5종류의 항생제가 신장 결석 발병 위험을 최대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셀파제, 세파로스포린, 플루오로키놀론, 나이트로퓨란토인, 메세나민, 페니실린, 이런 것들이 신장 결석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 교토 연구팀이 PPI 약제와 비스테로이드 계통 항염증제나 항생제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급성 신장 손상염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다 포함해서 여러분은 가능하면 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뇨제가 우리 신장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뇨제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신장을 손상시킨다. 그 이유는 이 신장은 우리 몸에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장기인데 조금이라도 혈액이 부족해지면 세포 손상이 생기거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 증상은 해소되는데 이 이뇨제로 인한 탈수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신장에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급성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약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대책 없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년치료의 원리에 따라서 건강한 생활의 양식을 살면서 약을 끊어야지 대책 없이 그냥 약만 끊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신장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인 치료법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찾아보니까 똑같이 기록된 건 이것이었습니다. 만성신부전은 현재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부전증은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단지 진행 속도를 늦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자 왔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15%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떨어지니까 병원에서 당신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치료하니까 한 달 실컷 치료했는데 12%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신장은요,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다음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 이것이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병원에서 하는데 약물 치료의 종류가 이것입니다. 당뇨병에 기인한 신장병이면 당뇨병을 관리하는 약물을 주고, 또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다면 혈압 조절하는 약물을 주고, 다음에 이 신장이 또한 이제 우리 철분, 빈혈과 관계도 있거든요. 이 철분이 부족하다면 철분 보충제 및 에리트로포이에닌이라는 약물을 또 처방하고, 또 이뇨제, 이런 약물을 처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치료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리하는 차원의 약물입니까? 예, 관리하는 차원의 약물이죠. 예.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식이요법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흰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흰쌀밥을 먹고 다음에 과일과 야채는 포타슘이 많기 때문에 먹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육식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치료법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거죠. 천년치료법은 치료법이 항상 이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원인을 추적해서 원인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원인은요, 사고체가 망가졌잖아요. 사고체가 망가지는 이유는요, 피가 더럽기 때문에, 피 흐르는 것이 사고체인데 피가 너무 더러우면 사고체가 감당이 안 되면 사고체가 망가집니다. 피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망가진 사고체도요, 회복되고 이제 이 신장에 무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피가 더러우면요, 사고체가 무리를 느끼고 결국에는 그 무리가 너무 심해지면 병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인데요. 만약에 보세요. 피가 더러워져 가지고 사고체가 망가져서 재기능을 못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피가 못 걸러진 채로 몸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더 오염됐겠죠. 더 오염된 또 피가 또다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고체가 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더 망가졌으니까 더 피를 못 걸리죠. 그러면 더 더러운 피가 또 돌죠.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 악순환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생명은 피에 따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피만 깨끗하게 하면 모든 종류의 여러분의 질병이 다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매님 보십시오. 자매님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두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 이 두개골을 열고요, 여기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종양까지 다 제거한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통이 계속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켰단 말입니다. 당신은 열흘 금식해야 돼. 보통 5일 금식시키잖아요. 열흘 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더 확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모든 나쁜 것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거든요. 밀어내기 때문에 배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상이 더 일어나. 머리 아파가지고 이 집회도 못 왔습니다. 밥도 못 먹고 나중에는 과일 금식도 못하고 물 금식하셨어. 그런데 시간이 쫙쫙쫙쫙 지나면서 지금 머리가 다 나왔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이 얼마나 예뻐졌는지 꼭 보십시오. 얼굴이 뽀얗게 되잖아요. 예. 뭐냐면 피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금식시켜서 피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사로 이제 쭉 하는데, 건강식사 여러분 환자들은요 소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장 환자들은요 소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장에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식생활을 개혁해서 이제 통곡식, 과일, 야채, 그러니까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곡식, 과일, 야채 이것에 풍성한 미네랄 그리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라 해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 커피 등은 완전히 끊어야 되고, 다음에 물을 열심히 마시고, 또 특별히 운동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도 운동하시고 오후에도 반드시 운동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여러분의 보약보다도 더 좋은 보약입니다. 그러면 운동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다 거의 다 해소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건강의 법칙을 따라 한다더라도요 생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법칙을 반드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낫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생명의 시여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이제 벌써 60, 50 다 사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분명히 여기로 딱 되면 반드시 될 일인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신장병 치료한 사례를 좀 여러분이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좀 용기를 좀 갖기를 좀 원합니다. 이제 작년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신장이 나빠가지고 지금 복수까지 찼어요. 복수까지. 얼굴은 막 시커멓고 아이고 참 보기도 좀 힘들 만큼. 그래도 또 여자야. 복수가 차가지고 차니까 이제 호흡도 못해. 복수 때문에. 바로 눕지도 못해. 밤에. 누워서 자지도 못해. 이 복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응급실로 지금 갔어요. 지금 급해가지고.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한테 막 호소를 해가지고 내가 축구도 좋으니 내가 이든벨리에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 이분이 그 응급실에서 하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과 저 아들이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딱 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이 응급실에 가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왔나?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환자도 너무 중요한 환자야. 근데 이제 왔으니까 일단 방을 하나 줬어요. 줬는데 이 자매는 이제 마음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유튜브로 우리 방송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신실한 이 기독교 신자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 죽겠다는 이런 심령으로 오신 거야. 그래 왔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어.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눕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소변이 마렵더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그때부터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변이 원래 이 신부증 환자는 소변도 잘 안 놉니다. 근데 갑자기 소변이 터지는데 줄줄 나오는 거야. 쉬지 않고 끝도 없이 계속 소변 막 몇 분을 누는지 몰라. 나중에 복수가 다 빠져버렸어. 그리고 그날 밤에 소변을 누고 난 다음에 바로 딱 누우니까 복수가 빠지니까 호흡도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이분은요 오자마자 첫날에 다 고쳐졌어. 야, 참 신기한 경험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고쳐졌다 하더라도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 2달인가 3달 충분히 요양하고 막 그때부터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자유롭게 지내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요 70대 중반의 분이신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신장 15%에서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했는데 12%가 돼가지고 이곳에 올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의논을 한 거야.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럼 다른 방법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방법이 안 되면 살 길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den벨리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이제 다 왔는데 이 어머니는 딸들이 너무 효녀들이야. 정말 그 집 이분 참 복 있는 분이더구만. 자녀들이 참 효성이 참 지극해요. 나중에 이분이 오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혈뇨를 넣으셨어요. 혈뇨를 처음에. 근데 하여튼 오면 다 금식시키잖아요. 금식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열흘 보름 되면서요 휠체어 딱 버리고는 막 열심히 운동하고 완전히 이것이 한 2달인가 3달 계신 다음에 집을 가셨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날마다 운동하고. 또 세 번째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최근에 이제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한 달 동안 계시다가 불과 일주일 전인가요? 이제 퇴소하고 가셨습니다. 네, 가셨죠? 일주일 됐네. 이분은 통풍으로 시작됐죠. 그 전에 뇌출혈도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갔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트럭 기사를 한 거예요. 트럭을. 대형 트럭을 하니까 그 미국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이곳저곳에 물건을 이렇게 수송하다 보니까 집에는 한 달에 반도 집에 못 들어가고. 야, 참 정말 젊을 때 굉장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고 그 결과 그 2 자녀가요 다 성공했어. 참 그 보람 있는 분이더구만. 또 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안정적인 가게를 하나 또 마련해가지고 또 생계는 어림이 없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뚝뚝 흘려. 이 어른이 지금 60이 된 사람인데 자기 생각할 때는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음식을 어떻게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노상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고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풍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족을 딱 못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게 나았어요. 그 중풍에서 그 수족 못 쓰는 건 낫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 이야기가 낫는다더라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한 달 후에 다시 한 번 더 올 겁니다. 딱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 달 딱 되니까 또 중풍이 한 번 더 왔어. 2번 중풍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수족을 못 써. 그래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며 사람께 간절히 기도했어. 또 하나님 이번에도 또 고쳐주셨어. 이분은 은혜를 참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뭐 20대부터인가 30대부터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중풍 오고 이제 통풍 보면 다 고기거든요. 육식을 많이 한 거거든요. 또 이제 통풍 때문에 통풍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된다 해서 그 약을 열심히 2년을 먹었답니다. 2년치. 2년 동안 열심히 먹으니까 몸이 붓고 이상해서 딱 병원 가보니까 신장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제 신장 또 내과에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지금부터 흰밥만 먹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게 그거죠.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흰밥만 먹어야 된다. 과일과 야채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포타슘이 많기 때문에. 대신 당신은 날마다 고기를 손바닥만한 거 하나씩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킨 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 신장 기능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37%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랬는데 뚝뚝 떨어져서 12%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사가 이야기가 당신 이제 투숙 받아야 된다고. 그럼 투숙하는 데는 미국에서는 미리 투숙 교육도 받는가 봐요. 이 사람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제 내가 내 살길 마련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분이요 유튜브로 천년천년 방법을 연구하고 검색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든밸리죠. 그래서 보니까 검색하는 법도 있을 거 해가지고 미국에서 유튜브 보고 미국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하고 다음에 운동하고 이렇게 날마다 운동하고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딱 했는데 혈액 검사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검식을 딱 했는데 검식을 하니까요 일어난 일이 다시 통풍이 또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못 그럴 만큼. 이 검식하게 되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이렇게 더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나으려고 이게 검식시켰는데 진짜 아파하니까 이거 좀 근데 날마다 기도하고 근데 그 기한을 딱 넘기니까 점점 해서 완전히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 고대병원의 총책임자였던 분이 이게 퉁퉁 부었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다리들이 부으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오셨는데 이분 한 열흘을 검사시켰어요. 열흘 하니까 완전히 쫙 빠지면서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이 됐어요. 이제 이야기했죠. 형제님, 지금 이것이 당신이 다 나은 게 아니라고. 이 임계점이 있는데 임계점만 딱 넘어가면 모든 정상이 없어질 뿐이지 당신이 다 나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당신이 충분히 한 2-3달 좀 이게 좀 요양을 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이야. 그리고 연금을 뭐 몇백만 원씩 받는 분이야. 그러니까 생활에 또 부인도 뭐 지금 교감인가 이러시고 그러니까 당신 몸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몸이 딱 이상이 없으니까 이분도 일하시는 걸 너무 좋아해. 나가신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총책임자를 있다 보니까 항상 비스가 있어요. 아침만 딱 되면요 모닝커피에다가 빵 딱 대령을 한대. 이분이 평생 그렇게 먹고 마셔온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책임자로 있으니까 여러 이제 업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면 커피 마시잖아요. 그렇게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이후에 또 퉁퉁 부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왔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는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독을 해결 못하면요
결국엔 피가 독성이 있으면 심장이 딱 멎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는 당신 안 되겠다, 빨리 병원 가시라고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제 부인이 이제 참 착한 분이세요. 그래서 부인이 신장을 이제 이식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올 8월달에 이식 수술한다 했으니까 이미 수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식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만이 이식한 신장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안 그러면 똑같이 또 망가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건강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참 모든 것을 신묘막측하고 아주 정밀하게 만드신 이 기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법칙에 순종함으로 잘 유지하고 보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 우리가 그동안 건강법칙을 어기고 우리의 신체 기관의 한 부분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